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점 A, B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 일사분면의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하시면 이 P점과 X축과의 거리는 P점의 Y좌표가 될 거고요. P점과 X축까지의 Y축까지의 거리는 P점의 A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랑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쉽게 X좌표 끼리의 뺄셈 혹은 Y좌표 끼리의 뺄셈 가지고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P점의 좌표를 어떻게 특정을 지어 볼게요. P점의 좌표를 2,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1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y 좌표끼리의 차이일 거예요. 여기 y가 3이고 높이가 3이고 y는 1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y의 좌표가 1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도 1일 것이고 요 점의 y 좌표도 1일 것이니까 두 사이의 거리는 둘 뺀 것의 절대값 즉 2일 것이다. 단순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x축이나 y축이랑 평행한 직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직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상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명 방법을 택하는 게 맞아요. 어떤 방법이냐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어떤 x1, y1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일반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논리적인 흐름상 우리는 방금 수직을 배웠기 때문에 수직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자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조건을 알 수 있을 거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를 갖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 1, 직선 2, 직선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려면 두 직선을 연립하시면 될 거고 연립을 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찾았으면 앞에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증명 방법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논리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계산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을 택하지 않고요. 다른 방식으로 조금 증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도 잠깐 조금 지울게요. 그래서 어떤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어떤 특정한 점 x1, y1 이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하기 위해서 x1, y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평행한 두 직선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은 y는 y1이라는 친구일 거고 자,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은 x는 x1이라는 직선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총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이 교점의 좌표를 알 수 있을 거고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 이 교점의 좌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y는 y1과 연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y1이니까 y 자리에 y1을 대입하시면 ax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일 거고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a 분의 by1 플러스 c
C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그린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먹을 거라서 y좌표는 따로 구하실 필요 없고요. 쓰실 필요 없고 이 점에 x좌표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 분의 by1 플러스 c y좌표 뭐 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연립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x는 x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 두 개 연립하시면 x자리에 x1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는 거고 그대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x1 플러스 c가 y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도 우리가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있어요? x1, 마이너스 b분의 ax1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거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기 위해서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밑변은 두 점의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좌표끼리의 차이가 높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y좌표끼리 빼시면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클지 우리는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뺄게요. y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분의 ax1 플러스 c가 될 거고 이 친구 통분해 주시면 조금 예쁘게 생겼습니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생겼어요. 제가 방금 쓴 요 식이 이 삼각형의 높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x좌표끼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밑변을 구해볼게요. 밑변 두 개를 빼시면 이번에는 계산 과정을 조금 생략할게요. 바로 분수꼴로 쓰자면 y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돼요. 자, 절대값을 씌워준 이유는 제가 지금 잡은 x1, y1이라는 점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우리는 특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린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통하는 공식을 얻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하는 어떤 공식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빗변을 구하실 건데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시면 잠깐 편의상 빗변의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a분의 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높이의 제곱 b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전체 제곱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빗변의 길이는 양수일 거니까 제곱을 없애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루트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절대값의 제곱을 해도 절대값 안 씌운 거의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요 두 친구는 이제 절대값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안 쓰고 마저 써주시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분자 분모는 a 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분자 분모는 b 전체 제곱에 루트 씌워준 게 빗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해서 공통부분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항 모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전체 제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남는 친구만 써주신다면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1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렸네요. 루트를 씌워줬는데 여기 부분을 밖으로 빼면 제곱을 밖으로 빼면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안에 있는 친구는 통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a제곱 b제곱도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얘도 루트 밖으로 빼면서 절대값을 씌우도록 할게요. 조금 다시 쓰자면 절대값 ab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빗변의 길이 그대로 가져다가 위에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먹어서 빗변의 길이 구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삼각형의 d 값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 부분이 높이일 거지만 반대로 여기가 밑변이면 d 부분이 높이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와 얘 두 개 곱한 것과 우리가 구한 빗변과 d 두 개 곱한 게 똑같을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거 이용해서 등식을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써볼게요. 여기 부분은 잠깐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변과 높이를 곱하면은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얘 제곱이니까 사실상 절대값을 안 쓰셔도 될 거고요. 분모 부분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니까 절대값 ab라고 써줄게요. 얘가 방금 우리가 구한 빗변이랑 d의 값 두 개 곱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d 곱하기 절대값 ab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똑같을 거고, 자, 여기 부분 제가 괄호를 씌웠는데 다시 절대값으로 보자면 양쪽에 똑같이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부분이 있으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분모에 있는 절대값 ab도 약분이 됩니다. 남는 친구만 이 항에서 d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이 공식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인 거죠. 조금 생긴 게 이상한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유가 점의 위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자 절대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길이는 음수일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이 공식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나오진 않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직선과 직선 사이, 평행하는 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실 때는 새로운 공식을 배우시는 건 아니고요. 두 직선 중에서 어느 한 직선에 이미 한 점을 잡고 이 점과 나머지 하나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게 바로 평행하는 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찾기 위해서 예전에 중학교 때 표를 그렸듯이 x, y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보면서 이 등식을,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자리에 1을 넣어보면 1-y 플러스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y가 2여야 하니까 x 자리에 1이면 y는 2겠구나, 즉 1,2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 되겠구나. 그 말은 1,2는 이 직선 위의 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므로 이제 1,2와 나머지 직선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게 바로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분모니까 여기 다른 직선의 개수 부분에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도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이니까 이제 위에 있는 식에 x, y 자리에 1과 2를 넣으면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고 여기 써져 있는 x와 y 자리에 1과 2를 넣으면서 그대로 써준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이 1이 될 거고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결국에 2분의 루트 2가 두 점 사이에 두 평행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습니다.